되십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이죠. 한 3개월 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못 올렸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해서 맛집 탐방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이제 다들 심심하시잖아요, 집에 계시면. 그래서 이제 책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좋아하는 일본 추리소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뭐 어떤 작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어떤 작가나 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크게 이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장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부터 작가별로 작품들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일본 추리소설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쪽은 이제 사회파, 한쪽은 이제 신본격 미스테리로 나뉘는데, 크게 나눴을 때 그렇다는 건데, 사회파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가가 있죠. 바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추리소설 좀 읽었다고 하시면 모두 아시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제 대표적인 사회파 작가고, 신본격은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신본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가들이 있냐, 뭐 대표적으로 시마다 소지, 이쪽은 아마 익숙치 않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떻게 구분하냐로 나뉘면은, 사회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 요인을 찾는 거예요. 사회적 요인과 그 메시지를 찾아서 그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 사회적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라는 걸 이제 파헤치는 게 사회파 미스테리고, 신본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죽였는가, 그 how, 트릭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신본격 미스테리예요. 쉽게 보면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더 다양한 장르가 있고 더 복잡하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회파 작가들을 오늘 좀 추천해드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가는 이 다카노 가즈아키라는 작가고, 이건 13계단이라는 작품인데 정말 대표적인 사회파 소설이에요. 이건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룬 소설인데, 사형제도가 이래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약간 좀 두 가지 의견을 모두 제시해요. 사형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양쪽의 의견을 모두 보여주면서 독자 스스로 선택하게 해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대표적인 사회파 소설이고, 또 사회파 하면은 대표적인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화차를 쓴 이제 미야베 미유키 작가. 근데 개인적으로 미야베 미유키 작가를 선호하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보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책을 고르시면 되고, 무엇을 읽든지 자기한테 재밌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냥 그렇다고요, 저는. 또 이제 사회파 미스터리에서 좀 세분화된 두 가지 장르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먼저 경찰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이 경찰소설 작가 중에 한 명이 혼다 데스야 작가의 히메카와 레이코 시리즈라고 해서, 히메카와 레이코라는 형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시리즈의 첫 작품이 스트로베리 나이트라는 작품인데, 경찰소설이란 어떤 거냐, 제목 그대로의 경찰 그 사회에 대해서 그걸 배경으로 다룬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히메카와 레이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찰들도 읽어보고는, 이거는 우리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한 소설이다, 되게 잘 담아냈다라고 극찬한 소설이라고 해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 이건 나중에 이제 혼다 데스야 작가 다룰 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또 이건 정말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장르이실 거고 익숙치 않은 작가일 텐데, 누쿠이 도쿠로라는 작가가 있어요. 누쿠이 도쿠라랑 마리 유키코 두 작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두 작품의 장르는 무엇이냐, 르포 루타주라는 장르라고 해요. 르포, 그러니까 뉴스 형식으로 약간 좀 스토리를 진행해요.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르포 루타주 미스테리는. 근데 아마 좀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좀 지루한 면도 있고, 또 누쿠이 도쿠로 작가 같은 경우에는 결말이 되게 애매하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그렇고 이 프리즘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결말이 정말 애매모호해서, 오픈 엔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난 깔끔한 결말을 원한다 그러면은
요코이 도쿠로 작가는 개인적으로 비춰드리고, 이 마리 유키코의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소설이고요. 실화 바탕하니까 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이제 혼다 데스야 작가의 작품인데, 이 작품도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어떻게 보면 이제 루포 루타주 형식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짐승의 성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한 감금 살인 사건을 다룬 소설인데, 되게 이제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비위가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요. 이런 장르도 있다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자, 사회파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잖아요. 히가시노 게이고나 미야베 미유키라던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야쿠마루 와코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이런 소설들이 사회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회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신본격이란 대체 어떤 장르인가? 신본격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원래 본격 미스테리가 있는 거겠죠. 본격 미스테리는 어디서 나온 건가? 영국의 추리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난 아서 도일, 아가사 크리스티, 존 딕슨, 카 엘러리 퀸 같은 1세대 추리소설 작가들의 추리소설을 본격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이게 현지에서 인기가 좀 떨어지면서 일본으로 건너와요. 일본에서 시마다 소지 작가가 본격 미스테리에 일본의 분위기를 더해서 새롭게 탄생시킨 장르가 신본격 미스테리예요. 본격 미스테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죽였는가에, 그러니까 트릭에 중점을 두는 소설이기 때문에 추리소설 매니아 분들은, 저처럼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뭐 밀실 트릭, 알리바이 트릭, 아니면 뭐 서술 트릭,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신본격 미스테리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 트릭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서술 트릭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반전이라던가 그런 함정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 살육에 이르는 병, 아비쿠 다케마루 작가의 소설인데, 이 작품이 정말 전 서술 트릭으로서 정말 잘 쓴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뒤에 보면은 마지막 한 페이지를 위한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결말에 딱 더돌아서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난 좀 잔인한 것도 좋다, 난 비위가 강하다, 약간 자극적인 소설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신본격 미스테리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하드해요.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고 엄청 잔인하고, 그래서 좀 저도 읽다 토할 뻔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도 정말 좋은 소설이고,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좀 더 무난하게 하고 싶다, 좀 굉장히 고전적인 신본격 미스테리의 대표작인 관 시리즈 아야츠즈 유키토 작가의 작품이고요. 근데 이거는 워낙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트릭이 굉장히 고전적이에요. 고전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괜찮을 텐데, 전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이 시리즈의 5권인 시계관의 살인을 좀 더 추천드리고, 아니면 약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오자면은 우타노 쇼고의 밀실살인 게임, 이거는 진짜 신본격 종합 세트예요. 이 작품은 나중에 가서 나중에 우타노 쇼고 작가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신본격 미스테리의 종합 세트 같은 책. 그래서 신본격 입문으로 좀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아니면은 나는 좀 더 헤비하고 철학적인 내용도 좋다, 그러면은 이 가와이 간지 작가의 데드맨, 가브라키 형사 시리즈의 첫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 점성술 살인 사건을 오마주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성술 살인 사건을 읽어보셨는데 데드맨은 안 읽어보셨다, 그럼 데드맨도 읽어보시면 되고, 데드맨을 읽어봤는데 점성술 살인 사건을 안 읽어봤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둘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둘 다 굉장히 재밌게 읽은 작품이고, 특히 이제 이 데드맨 같은 경우에는 오마주라기에는 또 너무 잘 만든 작품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가와이 간지라는 작가,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근데 나는 헤비한 건 싫다, 가벼운 게 좋다 하면은 아오사키 유고 작가의 관 시리즈,
네,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아야츠지 유키토의 관 시리즈를 오마주한 제목이고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설 분위기 자체는 라이트해요. 굉장히 배경이 학교고 오타쿠 학생회장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 노벨을 읽는 것처럼 되게 가벼운 분위기인데 추리는 전혀 라이트하지 않습니다. 추리는 진짜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좋은 신분격 미스터리라고 생각해요. 관 시리즈. 일단 뭐 가볍게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고요. 뭐 오늘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취향이다. 내가 뭐 사회파를 좋아하든 신본격을 좋아하든 그거는 정말 개인적인 선택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좋아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신본격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신본격 미스터리가 좀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 추리소설 팬으로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정말 좋은 작가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책을 읽었으면은 나는 미스테리 팬이다라고 자부하시는데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외에도 정말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를 접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 보려고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예요. 집에 있는 동안 추리소설 한두 권 읽어보면서 이 작가 마음에 든다면 그 작가 파보고 우리 같이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